자, 지금 거의 모든 뉴스를, 특히 정치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 기억을 곰곰이 더듬어 보면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준석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단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준석 전 대표와 어떤 여자 가수,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에 후반기에 있었던 김성진의 이준석에 대한 접대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겁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가수를 이준석이가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했고, 그래서 김성진이가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접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접대했다고, 뭐 언론 다 나왔으니까 성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의 변호인이 언론 앞에서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요즘 보면 허주연 변호사님, 자신을 둘러싼 얘기에는 곧바로 직격 대응을 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진 않은데요. 이준석 전 대표 또 참지 않았습니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제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본인이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방송국 드나들던 본인이 소개를 했으면 했지 왜 내가 여가수를, 연예인을 소개를 받았겠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그리고 송파구에서 도대체 100만 원어치 식사할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좀 불만 사항도 얘기를 한 게, 본인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성이 있으면 가서 반박이라고도 하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존재를 부인하는 것, 그러니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이렇게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이제 반박 중에 시청자분들도 맞다. 뭔가 이걸 뒷받침하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증, 100만 원어치 송파구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먹었다면 그 영수증 같은 거 있을 테고, 그리고 모 여가수를, 명문대 출신 여가수를 소개시켰다면 그 여성의 어떤 증언 같은 거, 진술 같은 게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 입증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지금 자꾸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서 옳고 그른지를 떠나서 법적으로 본인의 어떤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게 정치적인 공격이 아니라 법적으로 정말 문제되는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당연히 이 내용은 앞으로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진위가 밝혀질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전 대표 거의가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언론 인터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어제 모 공중파 이제 종합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앞서 했던 것도 그 종합뉴스 나와서 했던 얘기고, 자신의 둘러싼 의혹.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또 얘기를 한 게 있다면서요. 그 내용이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중후한 분,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아무리 때려도 참고 버티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이번에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된 이후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식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겉과 속이 다르다, 이중적이다, 이 말이 굉장히 안 좋은 말이거든요. 원래 어떤 사람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보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게 더 이제 안 좋게 들려질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대통령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다리를 건넌 다음에 불태운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으시든 간에 야 그래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인데 대통령 지금 현직 대통령 출범 100일밖에 안 된 대통령한테 알고 봤더니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다. 물론 앞에 주어를 그 문자가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된 뒤 국민들은 주어를 국민들로 내세웠어요. 국민들은 대통령을 약간이란 또 부사어를 붙였어요. 100%는 아니겠다 이거겠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식했다. 내 생각은 아닙니다만 국민들은 약간 대통령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다. 약간의 안전장치를 곳곳에 막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예. 약간 그런 해석을 해주셨어요. 강을 건넌 것도 모자라서 혹시 마음 변해서 돌아갈까 봐 그냥 다리를 불태웠다. 그러면 아주 결별 선언이에요, 이 말이? 옛날에 중국에서 그 불태운 사람이 한고조 유방이 있었거든요. 아하. 촉한으로 들어갈 때 다시는 중원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잔도를 불태웠거든요. 그런데 북쪽길로 나왔거든요. 아하. 다시 돌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도 묘한 뉘앙스의 얘기를 또 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뭐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 생각이 없냐라고 네.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 오해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지 지금 상황에서 다 풀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이게 오해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이 뭔가 약간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묘하지만 입장이 조금 변화되거나 진전된 느낌이 있을까요? 왜냐면요. 기자회견 등에서 그동안 지난주 토요일 날 기자회견 등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대통령과는 거의 이제 끝났다. 오해 풀 것도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라도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먼저라도 오해를 풀자라고 뭐 정하거든요. 대통령을 만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대통령과 풀 것이 없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눠볼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제가 무슨 뭐 대통령을 안 만나 뵌 것도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면은 그에 대해서 해석이 뒤따를 것이고. 전예현 평론가님, 13일과 15일에 했던 발언은 아예 문을 닫았던 느낌이라면 어제 18일 날 했던 말은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조금 문을 빼꼼히 열어둔 겁니까? 뭡니까 이거? 하재근 평론가님께서 아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다리 불태운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다리가 없어도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됩니다. 아하. 5월 동주라는 말이 있죠. 네. 오나라 월나라 죽을 듯이 안 좋았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같은 배를 타야만 됐다라는 건데 어쨌든 총선을 다가오고 있고요. 총선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다면 아마 민주당이 또다시 어떤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는 손을 잡겠다고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말이 한 가지 떠오르고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단어는 출구 전략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다 보니 많은 언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기류가 언제까지 갈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제 좀 그만하라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협상의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언론들이
대통령하고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면서 앞에 붙이는 표현이 뭐냐면 혹시 대통령하고 만나서 오해를 풀 계획이 있습니까? 오해라는 단어를 써요. 오해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지금 오해가?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대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 대통령하고 풀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건 대통령이 나서주세요라는 뜻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들립니다. 뭐 지금 당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없고 결국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걸 오히려 강조하는 거고 이 오해라는 건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잘못 본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오해예요. 그렇죠? 오해라는 게 내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 말하는 오해는 그러네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뭐 때문에 저쪽이 잘못 봤지? 그 오해인데 그 첫 번째가 네네. 당대표 패싱 입당 논란입니다. 아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시 이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원내대표가 없어왔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준석 그때 대표와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 사이에 뭔가 안 좋은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 이준석 대표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니까 그랬겠죠라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는 뭔가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으니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해 6월 말쯤 6월 29일인가 돼요. 입당 날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6월 달에 입당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사안을 지금 다시 꺼내 언론에서 그러면 뭔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두 사람의 관계가 삐걱삐걱 됐고 대선 기간에는 그 삐걱삐걱됨을 서로 마음 저 깊은 곳에 숨기고 대외적으로는 웃고 후드티 같이 맞춰 입고 사진 찍고 그랬다는 건가요? 라고 시청자들은 아리송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언론 인터뷰 수많은 얘기를 꺼냈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입장 변화가 느껴진 대목이 또 있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뭡니까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요. 당대표 재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 차기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년 초가 되면 징계가 만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6월에 전당대회가 열리게 된다고 하면 이론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출마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전당대회를 내년 6월에 치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면 본인이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도 사실은 자기가 출마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이었는데 1등하고 계신 분 보니까 답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본인이 나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나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당의 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들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또 제가 나가야죠라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차기의 전당대회에서도 뭔가 자기가 봤을 때 적임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다시 재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중요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바람대로 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이 비대위를 잘 관리해서 내년 6월까지 이 비대위 체제를 가서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당히 나오도록 판을 깔아드릴게요. 할 일은 만무하잖아요, 전현 평론가님. 근데 전 두 가지를 염두에 봤다고 봅니다. 하나는 탈당설을 완전히 일축시키는 거죠. 탈당설이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계속 선을 긋고 있잖아요. 아하. 이것은 상당 부분 보수 지지층이 여전히 본인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론전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여론을 활용하는 게 능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 백인 취임 날 바로 법원에 직접 출석해서 그날 사실 뉴스가 야당의 반응보다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굉장히 화제가 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비상대책위원회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 시기인데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이미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차기 지도자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계속 부각시켜서 여론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됩니다. 사실 왜 이 얘기가 언론인 어제 나왔던 인터뷰 내용이 왜 관심이냐면 그 전까지는 자기가 봤을 때 뭔가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이라면 전당대회 때 지원하겠다는 게 기존의 입장이었는데 여차하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쪽으로 진일보한 입장을 밝혔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혹시 이건 전당대회가 진짜 내년에 6월에 치러질 가능성 극히 낮지만 혹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읽은 건 6월까지 당대표는 나야 이 소리가 더 강하게 그래요? 들리는데요. 자기 임기까지잖아요. 아하. 내년 6월까지 원래 본인 임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고 전당대회가 개최된다면 내년 6월이 적절해. 그건 6월까지는 내가 당대표야.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고 내년 6월에 또 출마하겠다라는 것보단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비대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걸 강조하는 취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읽었고요. 사실 이 비대위 체제가 이번에 뭐 가처분이나 본안 등을 통해서 뭔가 인용이 돼서 비대위 자체가 형해화된다면 모르겠지만 전대가 지금 이 비대위 체제에서 6월에 치러질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비대위를 무슨 1년이나 해요. 하면 비대위는 이제 다음 지도부를 뽑기 위한 어찌 보면 거쳐가는 과정에 좀 가까울 텐데 그러면 지금 비대위가 합법적이라면 무조건 올해 안에 늦어도 뭐 내년 초 정도면 당연히 전당대회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6월을 강조해서 내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건 그때까지는 내가 당대표니까 그게 정상이에요라는 걸 강조하려고 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